네, 오늘의 전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종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네, 키워드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착 비극을 막아주는데 왜 민주당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행동대원이 되고 홍위병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 민심이 두렵지 않습니까? 홍위병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안에서 찾는 게 훨씬 빠르지 않을까요? 전당대회에서 완장찬 윤핵관들이 거들먹거리는 모습을 온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현직 대통령도 문제가 있으면 바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불체포 특권 공약을 지킬지 안 지킬지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한 공약을 지켜서 불체포 특권비에 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체포 특권은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 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당사자가 포기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 같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있는 겁니다. 네, 운명의 날이 정해지면서 여야 기싸움이 팽팽한 것 같은데요. 김의겸 대변인이 불체포 특권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좀 전반적으로 그런 기류입니까? 그런 기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검찰 수사 자체가 조금 좀 무리하다라는 의견이 팽배합니다. 그전까지는 뭐 따지고 보면 존재하는 죄에 대해서 검찰에게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 검찰 수사가 정말 정의롭냐라는 부분인데 너무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의 윤석열 검찰이 야당 대표, 특히나 대선 때 경쟁자였던 낙선했던 그 대표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 정부 들어서자마자 지금까지 계속 한 사람만 타겟해서 수사를 한다. 심지어 뭐 예를 들면 사냥이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무도하게 이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 정치 헌정사의 최초죠. 이런 일을 왜 검찰이 할까? 심지어 그 내용도 보면 어떤 이재명 대표가 개인 비리를 입증한 게 하나도 없이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다. 그리고 지자체장이 판단할 수 있는 말하자면 법정에 가서 가려야 될 어떤 다툼이 충분한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검찰 자체가 이재명 대표 자체 그리고 민주당을 이 야당에 대한 정치 활동을 연금시키려는 그러니까 신가택연금을 바꿔서 말하면 방탄연금으로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정치를 했던 우리 의원님들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헌법에 보장된 불체포 특권을 우리가 권한을 주장하는 것들이 국민들 시선에도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김혜영 전 의원 같은 경우 이제 다른 목소리를 내던데 그분 이제 전직 의원이고 그날 표결 때 이탈표가 몇 표 정도 대략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쓴소리를 하시는 분들 보면 김혜영 전 의원이나 박지원 전 위원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투표권은 없죠.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좀 반대의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이 당내에서는 쓴소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표결에 들어갔을 때 소신을 주장할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체포동의안 자체가 무기명 투표거든요. 그러면은 말하자면 이름이 있게 기명 투표를 한다면 나는 이런 의견을 갖고 있어 해서 이름이 적시돼서 나는 반대했다고 하면 본인이 어떤 소신을 나타내서 정치적 실익을 얻겠지만 무기명 투표인데 한두 표를 해서 당 전체의 어떤 흐름, 말하자면 갈등 이런 걸 초래해봤자 당을 위한다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민주당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신 그 내용이요. 김의겸 대변인도 이탈표 나올 것 같냐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 어떤 얘기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일 대우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의심이 좀 든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해서 이미 몇 차례 규탄 대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의지는 단합된 힘은 드러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8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에서 단합된 힘을 보여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5표 정도 될 거다 이렇게 구체적인 전망도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김의겸 대변인이 예상한 것 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그거야 의원님들이 각자의 양심에 따라서 표결을 하는 거니까 뭐 몇 표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뭐 그 똘똘 뭉쳐서 단일 대우로 가든 뭐하든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모든 거 국민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정말로 단 한 표의 이탈표도 없이 똘똘 뭉쳐서 방통국회로 불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그 자체로 국민들이 보실 것이고 그다음에 뭐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민주당에 대한 여론의 어떤 분노 같은 것들을 위해서 지지도가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씀들을 계속 하고 계세요. 계속 검찰 수사가 너무 무리하다, 문제가 있다. 그걸 항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결시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건 검찰이 아닙니다. 그건 법원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에 가셔서 검찰이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했습니다라고 주장을 하셔서 만약에 영장 그 판사가 발부를 거부를 한다면 그것 자체로 민주당으로서는 엄청난 호재가 될 거예요. 봐라. 당신들이 얼마나 수사를 무리하게 했으면 판사가 영장 발부를 거부하겠느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실제로 그 검찰 수사를 받으러 가시면서 수사를 받으러 간다는 형식은 취했지만 가서 진술 같은 거 제대로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중에서 아니 본인이 서명한 서류에 대해서도 설명을 안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냥 내가 가져온 이 서류로 가름하겠다라면서 뭐 20장이든 6장이든 이거 내고 똑같은 얘기만 반복을 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영장 청구 사유에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김의겸 의원께서 저렇게 얘기하세요. 이거는 헌법이 보장한 그런 권리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는 게 없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시거든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국회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거 불체포 동의안 이런 거 보낼 것도 없다. 내가 가서 바로 해명을 하겠다라고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부결이 됐어요. 판사가 이건 이 사람은 구속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부결됐거든요. 아니 본인 말대로 정말로 어떻게 떳떳하시다면 왜 도대체 나가서 그 판사 앞에서 제대로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게 부결이 된다면은 엄청난 정치적 이득을 얻고 아마 국민의힘이나 그 검찰은 엄청 비난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다 놔두면서 그냥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라고 계속 여론전으로 있지도 않은 혐의를 만들어냈다. 그 있지도 않은 혐의인지 있는지 없는지는 조서에 나와 있는 거지 저희가 그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건 가서 판사 앞에서 하실 말씀을 계속 국민들 앞에서 하시면서 상황을 호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장 이번에 이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 입장에서는 또 다른 사건들이 여러 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른바 쪼개기 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은 계속 이제 야당은 끌려가게 되고 오히려 여당 입장에서 그게 더 좋다라고 분석하는 분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건 좋고 나쁘고의 그런 정치적 이해관계를 말할 게 아니고요. 이건 사법 질서에 대한 거잖아요. 당에서 무슨 사법 질서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 그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말아라고 지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검찰의 자율적 판단에 따르겠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으로 보면 저는 민주당이 스스로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스스로의 목에 밧줄을 거는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영장 쪼개기를 해서 계속 사안마다 영장 발부를 구속영장 뭐 체포동의안 요구를 한다 한들 또 안 한다 한들 기소는 할 거 아닙니까? 불구속 기소를 하면 그러면 이제 재판이 시작될 거고 계속 법원에서 출석을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갈 겁니까? 그럼 법원에서 이제 출두해서 재판 받읍시다 라면 당대표 나는 당대표니까 그거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또 검찰한테 얘기하듯이 왜 나한테 이렇게 예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이렇게 항의하면서 안 나가실 겁니까? 그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그 체포동의안 요구하든 안 하든 어쨌든 불구속으로라도 기소되면 재판을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피해 가실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네, 네. 민주당이 이제 여론전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정당 지지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다소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간마다 조금씩 수치는 다르긴 하지만 지금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45%, 민주당이 39.9%로 네. 2% 넘게 이제 3% 가까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최근에 이런 체포동의안 전국 관련해서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악화가 안 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검찰, 국민의힘, 그다음에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야당 대표에 대한 이 수사에 대해서 언론 플레이를 쭉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검찰이 자율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전국을 경색시켰습니다. 이게 어떤 의도일까요? 또 그걸 쪼개기 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이나 정부에 딸린 검찰 자체가 총선,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자꾸 그 비교군들 두 개를 하면 저는 참 너무 이게 이분들 예전엔 정치를 안 해보셨나?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체포동의안 부결시킨 거 예전에 기억 안 납니까? 그때 권선동 의원입니다. 당시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홍문종, 염동열 두 분 자유한국당 당시에 본인들이 부결시켰어요. 그다음에 권선동 의원이 뭐 체포동의안이 왔는데 받기로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꼼수로 응했죠. 5월 19일 날 체포동의안이 와서 28일 날 본회의가 열려야 되는데 원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총선에 참패하고 나서 두 사람의 부결, 본인들이 한 거에 대해서 정치적 부담을 느끼니까 6월로 본회의를 열어서 하겠다 했습니다. 6월 1일 날. 근데 원구성이 안 돼서 본회의 자체가 6월에 안 열려요. 그리고 7월에 가서 본인이 얘기를 했으니까 따로 받습니다. 이건 체포동의안과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자꾸 이거를 사실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부분은 당시 국회에서 폐기가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포기를 공약했으니까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이 포기를 부분은 공약했을 때는 어떻게 그겁니다. 포기에 대한 공약 자체는 상당한 다툼이 있냐 없냐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 그거는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당연히 그거는 응해야죠. 뭐 뇌물죄라든지 부정부패라든지 이게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는 당연히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를 보면 배임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자체장으로서 뭔가를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대장동 민간 사업자한테 4천억을 더 가져와야 되는데 1,800억만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조차도 틀렸어요. 대법원이 이미 2년 전에 이재명 대표는 시장 시절에 5,503억을 가져갔다라고 판결문에 입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걸 뒤집어서 마치 실수한 것냥 배임 혐의를 합니다. 그리고 428억 어떤 그 대장동이 일던가 뇌물을 주고받았다라고 하고 계속 주장해 왔잖아요. 6개월 동안. 하나도 입증을 못했어요. 영장이 실치를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툼 여지가 충분하죠. 다툼 여지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재판부에 가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 자체가 재판부에서 다뤄야 될 부분들을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체포 특권을 함이 옳고 이거는 명백한 야당 탄압의 저희가 분명하다는 주장입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그 이재명 대표의 당시 공약은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일 때에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임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배임이 중대한 범죄는 아니다. 기대할 수는 없지만 내용 자체를 들여다보면 제일 검찰이 이걸 잘못 접근한 것들이 본인들도 지금 되게 난감할 거예요. 본인들이 4,700억에 대한 시에 대해서 뭔가를 안 가져왔다. 민간업자한테 특혜를 줬다라는 것인데 재판부가 대법원이 판결한 거를 부인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법무부의 판결을 부인한다. 한동훈 장관 저번에 대정부질문에서 그랬잖아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시냐. 중요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검찰 자체가 이걸 무시하고 뭔가 이재명 대표를 엮어넣기 위해서 넣었던 부분들은 판결문도 무시하고 그 보고서 자체도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 있었던 한 직원이 올린 보고서 자체를 그대로 카피 번식으로 해서 영장이 청구합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정치적 의도의 영장 청구 어디 있습니까? 이건 중대한 범죄를 떠나서 자체가 범죄 성립이 어렵다. 그래서 이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 야당 탄압을 우리는 용인할 수 없고 이건 헌법에 보장된 불체포 특권을 당연히 이때 쓰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범죄자가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얘기를 하고 검찰에 출두를 합니까? 다 죄를 안 저질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모두 다 지금 그 민주당이 총동원돼서 증거가 없다, 뭐 배임이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그걸 민주당이 합니까? 그 법원이 하는 겁니다. 법원이. 검찰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유가 충분하다라고 생각돼서 정진상, 김용도 다 구속됐고 그 다음에 대장동 일당들이 다 구속됐으니 이분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면서 책임을 지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판단은 법원에 가서 따지면 돼요. 지금 왜 갑자기 당에서 모든 포문이 나와서 죄가 없다라고 조항마다 말씀하시는지. 저희는 판사가 아닙니다. 저희는 검사도 아닙니다. 저희는 평론가들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혐의에 대해서 어떤 정치인이 자기 혐의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거는 좀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는 이해가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판결이 뭡니까? 권순일 대법관이 동원돼서 야 이거 재판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그 판결 아니에요? 그 자기 형에 대해서 감옥을 보냈다. 정신병원에 보냈다라고 안 보냈다.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라고 발언했던 것들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때 대법원에서 문제가 됐던 거 아닌가요? 그중에 이제 여러 가지 발언했던 것들이 그중에 대장동도 일부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판결이 유야무야 되면서 지금도 그 판결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거 결국 김만배가 8번이나 그 판결 전후에 찾아가서 뭔가 영향을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화천대유의 이사로 나중에 그 고문으로 불러들여서 그 많은 돈을 줬던 게 다 그것과 관계 있는 거 아니야? 그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 이후에 등장한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한 것 자체를 야, 그때 판결이 나래졌으니까 지금 수사하는 것도 다 문제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논리적 정합성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 잘하신 것 같은데요. 잠깐 좀 보태면 재판부가 가리는 겁니다. 유무죄는. 맞습니다. 검찰은 주장하고 피의자 쪽에서는 방어권 행사해서 재판부가 뭔가 유무죄가 있다면 법정 구속도 거기서 시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굳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을 초래하면서까지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말씀한 대로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부 가서 재판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면 팩트입니다. 이거는 뭐 형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이 아니라 대장동에 대한 허위사실, 본인이 5,503억을 했다는 부분에서 허위사실이 됐던 부분에 있어서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무죄가 나왔죠. 그 다음에 또 권순일 대법관에 대한 의혹이요. 이미 이건 아직 수사화도 되지 않았고 이건 설입니다. 근데 이거를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건 옳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배임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지자체장들에 대한 능력, 실력, 선택 부족할 수도 있고 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가 이성수는 한 게임을 뛰면 2골은 넣어야 되는데 1골밖에 안 넣었어요. 왜 너 실력 발휘 못했어? 그럼 기소합니까? 추신 선수는 하루에 한 경기당 2개씩 홈런을 칩니다, 평균. 그런데 하나도 못 쳤어요, 홈런을. 그럼 이걸 또 못했다고 기소를 합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장의 배임의 부분들은 어떤 여러 가지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가지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부에서 판단을 가져야지 영장을 침으로써 정치적으로 혼란을 초래하는 것들은 이미 어떤 이런 각본들이 야당 탄압 정치적인 검찰의 수사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손흥민 선수 비유가 적절한지는 이제 보는 분들이 네, 저는 그냥 얘기를 판단하실 하는 것 겁니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그 무리한 청구 여부를 왜 민주당이 판단을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 가서 판사가 판단을 하면 됩니다. 지금 이 결정을 검사가 하는 게 아니고 판사가 하는 거예요. 재판부가 하는 거예요. 재판부는 존중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어떤 국민이 지금 이재명 대표처럼 이렇게 수많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 피의 사실이 있는데 출두 안 하고 서류로 대신하고 그리고 영장 청구하면 국회가 그걸 막아주고 그런 국민이 있습니까? 다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요. 그리고 본인도 불체포 특권 폐지해야 된다고 100% 동의할 뿐 아니라 내가 주장한 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런 사태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배임죄고 뭐고가 전부 다 엉터리라면 재판부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시면서 판사님한테 그 말씀을 하셔서 판사님이 결정을 하시도록 하면
맞을 겁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관련해서 앞서서 이제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도 이제 주장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그 표결날 한동훈 장관이 제안 설명을 하면서 구체적인 증거들을 나열하고 설명한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그걸 듣고 마음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예. 저번에 농내 의원 건에서도 한동훈 장관이 부시럭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러면 이제 이재명 시장 시절에 결제하는 쓱쓱 연표를 결제하는 이런 얘기를 또 할 것인가. 뭐 한동훈 장관이 어떤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 발언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담백하게 어떤 그 사안의 취지에 대해 설명보다는요. 뭔가 새로운 어떤 이재명 대표가 명확하게 범죄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장을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 학습이 다 돼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요. 이미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행정을 하는 행정 국무위원으로서의 어떤 중립성보다는 정치적으로 너무 편향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이미 예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고 한 가지 더 덧붙이면 국회 헌법에 부여된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권한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은요. 정치라는 것들이 그 보호해야 될 부분들은 입법부입니다. 입법부. 일개의 어떤 일반 어떤 이 사건과 다르게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역사 자체가 끊임없이 국회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야당을 이 정치 검찰과 정치 독재를 흔들어 왔기 때문에 헌법에 마련된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가지고 말을 했으니까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건 너무나 정치적 의도들이 많다라는 부분에서는 국민들께서 잘 살펴보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정의당은 이번에 불체포 특권 자체가 폐지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정의당은 헌법 질서를 어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아니, 그래서 그리고요. 헌법의 기본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헌법을 개헌하지 않는 이상은 거기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고 언제나 상존을 합니다. 정치 탄압은.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그 본인 입으로 그거 없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헌법적 가치를 위반해서 말씀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말꼬리일 수도 있어요. 그분이 뱉었으니까. 그러면 저도 이렇게 보면 논쟁을 하는데요.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럼 과연 공정하십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사 사건에서 왜 아무 수사도 하지 않죠? 이런 말꼬리가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불체포 특권이 왜 존재하느냐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행정부가 사정 권력을 가지고 어떤 외침을 하는 야당에 대한 정치인들을 탄압했던 역사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장하냐 안 하냐는 당의 문제고 국민들과 판단할 것이다. 저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불체포 특권은 분명히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고 본인이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언명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실관계에 대한 언명과 추상적인 가치에 대한 평가를 같이 동등하게 놓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건 좀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도 공정과 상식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하는 추상적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인 가치죠. 공정이란 건 뭐냐면 나와 너가 같다 이 말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가치고요. 사법정의 자체가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이렇게 압수수색과 무도하게 한 사람을 사냥하듯이 하고 이미 재판에서 드러난 김건희에 대한 주가 조작은 이런 방구도 없이 가느냐. 이게 바로 공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들을까요? 이것도 사안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서 다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